아들 무책임 씨는 효도각서의 모든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요구한 바와 같이 피고의 상속 재산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은병, 그럼 난 성님 말로만 네, 얘기를 이상입니다. 들었으니까. 의리파 씨는 재판정에서 애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주인께서는 오해하신 것이 아니신지 판단됩니다. 이 사람아, 너는 잘 보지 못한 거하고 아예 모르는 거하고 같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놔. 그런데 지난 2015년 3월 27일 학급에서 자리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고 이한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한 피고 이무책은 피고 이한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 그 일 때문에 이한방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원고 측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센 피고 이한방의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피고 측 증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엄마? 이 장은 말이 안 통하네? 민사 모의 재판 네 번째 팀 남성고등학교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 인사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한 분이 더 계시네요. 파이 같이 파이터 같이 묻지 어떡하 파이 같이 파이터 같이 묻지 어떡하 홀 같이 파이 같이 남성 홀 같이 파이 같이 남성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성고등학교 법률 동아리 로고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남성고등학교 법률 동아리 로고스 지도교사 이영환입니다. 올해 두 번째 전국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작년에는 형사 모의재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민사 모의재판에 참가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제목은 도대체 자리가 뭐길래입니다.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보호 감독자 책임을 법률적 쟁점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풀꽃도 꽃이라고 하는 조정래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 소설의 내용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나 왕따, 경우에 따라서는 교권 침해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김병지 사건의 신문 기사를 하나 보면서 아들의 학교에서 왕따 사건을 학교장이나 교사의 책임으로 물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학교 다니는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있을 때 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과연 그런 아들을 둔 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아들이 자력이 없는 돈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대 이후의 민형사 책임은 자기 책임이 원칙인데 부모가 왜 민사 책임을 져야 되는지,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의 경우에 충분히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감독자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같은 반 부부인 이한방과 정범생은 자리 배치 문제로 말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급기야 이 같은 갈등 과정에서 이한방이 정범생에게 폭행을 가해서 정범생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두 학생은 민형사상의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건 과정은
한방이는 평소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범생이를 시기하였습니다. 범생이는 앞자리에 앉는 것이 수업에 도움이 되어서 항상 가운데 줄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한방이의 부탁을 받은 중코뼈와 자마트가 한방이의 자리를 대신 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범생이는 한방이에게 친구들을 시켜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범생은 담임선생님께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담임선생님은 이 한방에게 가볍게 주의만 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방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이에 대해 거칠게 따지는 범생이를 화장실로 불러서 폭행을 가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애견 가능성, 감독자로서의 의무 위반과 손해간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한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호 감독자 책임의 유무입니다. 원고 측 청구 요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안화 골절로 인한 시력 손상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피고 측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배상금과 정신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피고 측 주장은 피고 이한방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나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이무 측은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 벌어진 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서 또 검찰청에서 또 법원에서 다퉈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가끔 접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이 법에 대한 그런 가치하고 민사 절차에 대한 그런 이해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장내에서는 정숙해 주시고 휴대폰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신의재방법원 민사합의 제7부 사건번호 2015 가합 1234호 폭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측 소송대리인 받아낸 변호사입니다. 그럼 피고 측 소송대리인? 예, 피고 측 소송대리인 모은내 변호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2015년 5월 1일자 소장, 2015년 7월 1일자 준비 서면 각 진술하시고 갑 제1호증과 제2호증 그리고 제3호증을 제출하셨습니다. 예. 피고 측 소송대리 2015년 6월 1일자 답변서 그리고 2015년 8월 1일자 준비 서면 각 진술을 하시고 을 제1호증을 제출하셨습니다. 예. 원고 측 소송대리인 바다리 변호사 원고 측 청구 요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고는 성실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3월 27일 학급에서 자리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고 이한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코뼈가 부러지고 시력 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측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2천만 원, 시력 손상으로 인한 성적 하락 등 정신상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3천만 원, 총 금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의 모은혜 변호사, 피고 측 답변의 요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예. 피고 이한방은 원고 정범생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과 피해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지나치게 많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 이무 측은 피고 이한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난 2015년 3월 27일 발생한 피고 이한방의 폭행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여부와 피고 이무 측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및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폭행을 당한 후 원고를 치료했던 발근한과 의사인 발근눈 씨와 원고와 같은 반 학생인 중코뼈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추가로 신청할 증인 있습니까?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와 같은 반 학생인 자마터 씨와 담임 선생님인 박무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예,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양측 더 신청할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변론 기일은 증인 신문을 위해 2015년 9월 10일 오후 2시에 이곳 410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측 다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의지방법원 민사합의 제7부 사건번호 2015 가합 1234호 폭행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의 소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예, 원고 측 소송대리인 받아내 변호사입니다. 예, 피고 측 소송대리인. 예, 피고 측 소송대리인 모온내 변호사입니다. 예, 그럼 원고 측 증인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발근눈 씨 그리고 중코뼈 씨 오셨습니까? 피고 측 증인 자마터 씨 그리고 박무심 씨 오셨습니까? 예. 양측 소송 대리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대질 신문도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순서는 원고 측, 피고 측 순서대로 발근눈 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측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진술서를 보고 증언해서는 안 되며 양측 소송 대리인은 제출한 증인 신문 사항에 따라 신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용에 없는 질문은 제한할 것임을 밝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원고 측 증인 발근눈 씨와 중코뼈 씨 그리고 피고 측 증인 자마터 씨와 박무심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예, 증인 발근눈 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성실도 신의시 조화동 영달빌딩 4층 201호에 살고 주민등록번호는 670604 2109876입니다. 예, 증인 중코뼈 씨 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성실도 신의시 조화동 사랑아파트 211동 1704호에 살고 주민등록번호는 981212 1098-234입니다. 예, 증인 자마터 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성실도 신의시 조화동 63번지에 살고 주민번호는 980812101234호입니다. 예, 증인 박무심 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성실도 신의시 조화동 오페라하우스 102동 604호에 살고 주민등록번호는 700912-10123336입니다. 예, 증인 발근눈 씨 대표로 거기 보이는 증인 상서를 낭독하시고 중코뼈 씨 그리고 자마터 씨, 박무심 씨는 일로 따라 읽으시되 각각 증인 상서에 서명 날인해 주십시오.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네, 그럼 공정한 신문을 위해 원고 측 증인 발근눈 씨를 신문할 동안 증인 중코뼈 씨와 자마터 씨 그리고 박무심 씨는 잠시 법정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발근눈 씨의 신문을 시작해 주세요. 예. 증인은 성실도 신시에 있는 발근안과 원장 발근눈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고 정범생이 발근안과에 내원했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원고 정범생은 안경을 끼고 있던 상태로 눈을 다친 것 같았고 외상으로 눈꺼풀이 붓고 피부엔 멍이 들었으며 흰자위가 출혈로 빨갛게 되는 증상이 보여 즉시 CT 촬영한 결과 안아골절과 안구 손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CT 촬영한 결과 안아골절과 안구 손상으로 진단하셨는데 이로 인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일단 이 안아의 아래쪽 뼈가 골절되면 아래 눈꺼풀에서 윗 입술까지 얼굴에 분포하는 신경의 이상으로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감각 이상으로 시력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고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인가요? 현재는 수술을 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고는 골절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눈 움직임에 이상이 없으면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원고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사건 발생 당시 원고의 교정 시력은 0.5에서 0.15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0.2로 약간 호전되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안구 운동에 장애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인이 방금 언급한 최초 진단서 및 진료 경과 일지를 증거자료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아골절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안아골절의 후유증에는 안구 함몰, 복시가 있고 안구 운동에도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증인, 수술을 하지도 않고 보존적인 치료만 진행했는데도 후유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까? 원고는 골절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할 확률은 낮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때문에 안구 운동에 장애가 온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 치료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은른 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중코뼈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신문 시작해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이한방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반 친구예요. 피고 이한방은 평소 친구에 대한 행동이 어떠하였습니까? 한방이는 자신보다 약한 친구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와 사용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를 괴롭히는 등 좋지 않은 행동을 보였어요. 같은 중학교를 나와서 친하게 지내긴 했는데 한방이의 그런 행동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증인은 이한방 학생이 원고에게 폭력을 가한 날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한방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겠군요. 당연하죠. 그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날도 범생이가 자리를 묻는 문제로 따지고 들었어요. 이 상황을 본 한방이가 범생이를 화장실로 불렀고 저는 싸움을 커질까 봐 말렸는데 욕설로 저를 위협했어요. 범생이가 따지며 노려보자 한방이가 범생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렸어요. 범생이 얼굴에서 피가 나자 저는 급하게 병원실로 범생이를 데려갔어요. 왜 증인은 피고 이한방의 자리를 맡아주었나요? 한방이는 저희 학교 일진이에요. 처음엔 한방이가 장난삼아 그런 줄 알고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범생이가 불만을 표시하자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마침 담임쌤께서도 이 같은 일은 있어서 안 된다 하셔서 그 후로는 그와 같은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원고 정범생이 자리를 맡아주던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주의를 당부하셨는데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예, 담임쌤이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도 한방이는 학급 내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범생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계속 방해했어요. 아, 그래요? 결국 한방이가 무서워서 그와 같은 일이 끊이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에 원고의 학교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범생이는 자신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눈 때문에 그런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고 피곤한지 계속 자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는 못하는 것 같았고. 네, 이상입니다. 예,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과거에 피고 이한방 씨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피고와는 중3 때 같은 반이었는데 사소한 다툼으로 코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 때문에 이한방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상입니다. 네, 중코뼈 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고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마터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해 주세요. 네. 증인은 이한방 학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한방이와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던 친한 친구입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 이한방의 자리를 왜 맡아주었나요? 한방이는 중학교 때 말썽을 많이 피웠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한방이가 노력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한방이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준 후에 정범생 학생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다가 제가 한방이의 자리를 대신 맡아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몇 번 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범생이의 반발은 계속해서 심해졌고 한 번은 크게 말다툼을 하여 선생님이 주의를 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저 앞자리를 맡아줬을 뿐인데 범생이의 반응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원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본인이 앉을 자리도 아닌데 왜 그 자리를 맡아줬습니까? 힘이 센 피고 이한방의 후환이 두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피고 측 증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주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리 배치 방법은 수업을 열심히 받고 싶은 학생은 일찍 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피고 이한방을 위해서 자리를 맡아주는 행동은 잘못된 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멀리 사는 친구를 위해서 자리를 대신 맡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반 다른 애들도 종종 다 그러는데 왜 저한테만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범생이가 꼭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면 저보다 일찍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찍 와서 자리도 제 맘대로 못 맡아요. 정말 이상한 논리네요. 이상, 증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피고 측 두 번째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 측 증인 박무심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증인 신문을 시작해 주세요. 네. 증인은 원고와 피고의 담임 선생님이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학급 내 자리 배치 방법을 등교 순서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학급은 다른 학급에 비해서 공부에 대한 열의가 넘치는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기 초 실장으로부터 자리 배치 문제로 학급 구성원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학급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먼저 오는 학생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는 학급 규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피고 이한방이 다른 학생을 시켜서 자리를 맡는 문제로 원고 정범생과 말다툼을 하고 원고 정범생이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학급 회의 시간에 학급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리 배치에 관한 학급 규칙을 지키게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으며 한방이는 따로 불러 상담을 통해서 가볍게 주의를 주었고 범생이와 한방이의 부모님께는 전화를 통해서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알려드렸습니다. 피고 이한방 학생과 양측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한방이는 억울해하면서 막 울먹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한방이를 다음부터 범생이와 싸우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범생이의 학부모님께서는 저의 자리 배치 문제 때문에 학급 구성원들 간에 발생한 그 갈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촉구하였고 그에 반해서 그 피고의 부모님께서는 애들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이한방과 증인 박무심의 상담 기록을 증거자료 제1호증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피고 이한방과 원고 정범생이 자리 때문에 말다툼에 이어 학교 폭력까지 발생했는데 담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담임으로서 학급 구성원들 간의 다툼을 미연에 막지 못한 점은 제가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학생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특별교육 이수 등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또한 범생이의 부모님께서는 한방이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징계 선도 접근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학생으로서는 좀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원고 정범생이 받은 피해에 비해 특별 교육 이수, 선도 조건부 기소의 처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아니, 한방이가 학교 폭력 문제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대학 입시에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올지도 모르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강한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평소 자리 문제로 학급 내 불화가 생긴 것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일로 인해 학교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 것을 보면 증인은 학생들에게 너무 무심한 건 아닙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무심하다뇨.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건 아닙니까? 증인, 소송 대리인 진정하세요.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증인의 현재 감정 상태를 감안하시고 질문에 주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증인, 질문하세요. 증인, 원고 정범생은 이 사건 후에 눈에 띄게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정범생의 1학기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고 정범생의 1학기 중간고사 석사는 반에서 2등인데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은 반에서 14등이 되었습니다. 증인, 원고의 이러한 성적 하락 원인이 이번 사건의 후유증 때문 아닙니까?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추측에 근거한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원고의 성적 하락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범생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 성적이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네, 증인 박무심 씨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양측 소송 대리인들은 더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고 측 소송 대리인 피고 이무책 씨의 신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 이무책 씨, 피고는 아들 이한방의 학교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한방이는 중학교 때 말썽을 조금 피우긴 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말도 잘 듣고 성격도 향상돼서 착한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아들이 자리 다툼으로 정범생과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이 뭐 학교에서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뭐니까 자리 문제로 말싸움했다는데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17, 18 한창 나이에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닙니까?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피고 이한방의 행실을 문제 삼아 가정에서 잘 지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지는 않았나요? 아닙니다. 한방이가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고 성격도 향상된다면서 덕담을 나올 정도로 좋은 분위기였단 게. 그러면 아들이 학교에서 자리 다툼으로 인해 폭력까지 생길 줄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군요. 당연하지. 나 학교에서 좋은 말만 해주는지 내 이런 일이 생길 줄 어찌 알겠습니까? 예? 피고 아들인 이한방에게는 담임 선생님과의 통화 후에 학교에서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한방에게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고 했고 얘도 알겠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진짜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피고 이무 측은 담임 선생님과의 통화를 통해서 아들의 자료로 인한 말다툼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이무 측은 자리 다툼이 발단이 된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 정범생과의 자리 다툼으로 인한 첫 충돌 이후 증인 박무심 씨의 전화를 받고 아들인 이한방 학생한테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그냥 친구들이랑 잘 지내라고 했어요. 얘도 알겠다고 했고요. 증인 중코뼈의 증언을 통해 알다시피 아들인 피고 이한방의 평소 폭력상을 피고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일이 그렇게 커진 것 아닙니까? 재판장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사실이 아닌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책임이 부모인 이무 측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계속 신문해 주세요. 만약 담임선생님과 통화한 후 중학교 때 싸움 사건을 생각하고 부모로서 조금만 아들에게 세심하게 쥐를 주었다면 생기지 않을 일일 수도 있었을 텐데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요? 이 지금 내 탓이라는 거예요? 저 한방이는 고2란 말이요, 18세란 말이요. 나 지금 얘가 옛날 같았으면 벌써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을 나이란 말인데 나는 얘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뿐이란 말이요. 하지만 결국 아들이 다시 정범생 학생과 폭행 사건까지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는데 이는 제대로 주의를 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 또한 있는 거 아닙니까? 엄마? 이 장면 말이 안 통하네?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한방이는 나랑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이 말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전화가 올 정도라면 조금 더 충분한 주의를 줘야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양반 못 쓰겠네. 변호사 양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워봤어? 학창시절 때 한 번도 안 싸워봤냐고. 이상입니다. 예, 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양측 소송 대리인은 최종 변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학교 폭력의 피해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피고의 폭력으로 인한 시력 손상으로 공부에 지장이 생겨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해 학생 피고 측은 일체의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자리 다툼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가해 학생이 부당한 방법으로 원고 학생이 앉고 싶어했던 자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을 무시하고 담임 선생님의 지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 같은 상황을 담임쌤의 연락을 받고도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했습니다. 작금의 세상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싸우면서 크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회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미 중학교 때 다른 학생을 폭행한 경험이 있는 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마땅히 주의를 주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학생의 부모는 학교 폭력에 대해 그 또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활동 반경의 증가로 말미암아 행동 반경이 과거보다 훨씬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 다른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 역시 여러 정황상 피고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보호자, 감독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 역시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가해 학생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인 부모인 피고는 그 불법 행위의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의 폭행행위가 있은 후에 피해자 측의 상황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할 때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최종 변론을 마치며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와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금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이를 피고 이한번과 이무책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원고와 사소한 자리 다툼으로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 측 증인 밝은 눈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피해자의 시력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입니다. 원고 학생의 성적 하락의 원인 또한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증인 박모심의 증언으로 볼 때 가해자의 부모인 피고 이무책이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그리 심각하게 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만 하며 따라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는 현재 안화 손상으로 인한 치료비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한 성적 하락을 이유로 한 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 이무책도 증언 내용으로 보아 예견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 부모로서 져야 할 법적인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최종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2015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 410호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리즈방법원 민사합의 제7부 사건번호 2015 가합 1234호 폭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액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월 14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의 요지 및 이유. 이 사건은 학교에서 사소한 자리다툼으로 인해 벌어졌지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 행위는 변론의 전 취지로 보아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 학생에게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으로 인해 신체상의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신상의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이한방은 18세로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 피고 이무책에게 민법 제755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감독자로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당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법의 일반론에 따라 피고 이한방과 이무책은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에게는 원고의 신체 정신상의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부인할 만한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행위로 치료비 등 향후 후유 장애 치료비를 포함하여 금 2천만 원의 손해배상 및 원고의 시력 손상으로 인한 성적 하락에 따른 향후 생기게 된 불이익을 고려할 때 정신상의 손해 금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정당하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전본이 성단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사건에 관한 1심 판결 조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마치 제가 법정에 있는 듯했어요. 그 절차 진행이 실제로 법원에서 일어나는 진행되는 그 절차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되었고 또 법률적인 것도 잘 구성이 되었고요. 예를 들면 증인신문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름이 뭡니까? 그다음에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번호 뭔가 이게 소위 이제 인정신문이라는 거거든요. 증인신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정신문입니다. 이런 절차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매우 감명 있게 보았습니다. 지금 이 손해배상 사건인데요. 원고가 피고 이한방 그다음에 그 어머니 이무책인가요? 그걸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고 이한방은 원고 정범생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과 피해 사실은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 이한방은 원고 정범생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과 피해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것은 소위 자백이 됩니다. 자백. 그래서 자백이 있어서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법원이 만약에 가사 이것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행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피고 이한방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불법 행위 책임의 성립,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의 부분에 대해서 다툴 것이 아니라 원고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다퉈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료를 받았다면 얼마의 치료비가 발생을 했는지, 예를 들어 지금 학생이니까 특별하게 일실이익이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이 있다든가 하면 그 일실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주로 다퉈야 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정신상의 손해, 정치적 손해 이 부분도 다퉈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피고 이한방의 책임 성립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감독자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증인신문 사항을 보게 되면 주로 손해배상의 발생에 대해서 하고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 봤고요. 얼마나 준비하신 건가요? 이거는 모의 재판 준비는? 저희가 2주. 기말고사 끝나고 준비를 2주 동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시나리오도 그때 2주 동안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네, 시나리오는 그 이전에 미리 제출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숙지를 해왔고 실질적이고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연습한 거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게 됐습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또 논리적인 구성 이런 것도 되게 탄탄하게 잘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연습 기간이 짧아서 대사를 좀 잘 중간에 까먹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은 예쁘게 그냥 봐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잘 봤고 저도 보면서 소송 진행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저도 많이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저희 그 나눠주신 대본물을 보면은 이거 순수 창작 작품이라는 거죠. 이거 증인 신문이라든지 변론 요지서 뭐 이런 거 같은 거 다 지금 어떤 판례를 참고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지금 다 대본이 작성되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네. 얼마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네네네. 좀 더 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 네네. 저희는 이 사건 그 후의 결과는 모르니까 거기 저희가 상상력을 가미를 해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저희끼리 창작을 했습니다. 제가 마치 실제 그 재판의 변론 조서를 본 듯한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아주 상세한 증인 신문과 그리고 최후 변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짜여져서 이게 과연 창작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잘 되어진 것 같아서 했던 질문이고요. 절차 면에서는 거의 이제 뭐 따로 지적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잘 이루어졌는데 굳이 하나 뭐 지적을 하자면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은데 대부분 그 재판장님이 그 당사자 출석 확인을 할 때 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피고 측 소송 대리인까지만 확인을 하는데 이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피고입니다.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러 나온 사람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재판장에 당연히 한 명만 나와 있으면 나오신 분 누구신가요? 묻기도 하고 누구 출석하셨나 출석 확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분명히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출석을 했기 때문에 재판장님은 원고 중에 누구 출석하셨습니까? 확인을 하고 피고 중에 누구 출석하셨습니까?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절차적으로 두 당사자들의 당사자와 당사자의 대리인을 확인해 주는 절차만 좀 보완이 된다면 절차적으로는 뭐 딱히 손볼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신 분들의 연기가 약간 미흡했던 것이 오히려 더 모의 재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제 재판 같은 경우 그렇게 줄줄줄 읽을 수가 없죠. 증인들도 잠깐 고민하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잘 짜여진 그 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자 이제 일어나서 단체 인사하고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사 재판 마지막 네 번째 팀이었죠. 남성고등학교의 자리가 도대체 뭐길래라는 주제의 민사 모의 재판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네. 자 그럼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장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퇴장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광주, 전라, 제주 지원 예선 시상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시상식에 참석하신 외빈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지방검찰청 김회재 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광주지방변호사회 노강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양진석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우리 여러분의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우리 광주지방검찰청 김회재 검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서 재판을 하셨습니까? 예, 극장 같네요. 우리도 법원도 이런 극장 같은 데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법무부 법질서 선진학과 우리 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베풀어 주신 우리 노광규 변협 회장님, 법사랑 위원회 우리 광주지역연합회 양진석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여기에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지도해 주신 지도교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6년 동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인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판사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법조인들이 애를 씁니다. 그것을 법조인들이 못할 때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그것을 잘 해낼 때 국민들로부터 갈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법조인 검사를 해보고 나니까 요즘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태껏 생각해왔던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이 가치 위에 인간이라고 하는 더 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재판이나 진실이나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모두 다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여러 사람들은 그 재판 과정 속에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반드시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인간은 온데간데가 없고 어떤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 법조인들 내면 깊숙이 있는 그런 고민들을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겪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한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거나 어떤 지식을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그게 아닌 열린 마음으로 서로 토론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복잡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모의재판을 준비하고 또 오늘 실제 모의재판을 시연하면서 쌓은 여러 가지 실력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니 세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경연대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참가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민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 손 한번 꼭 잡아줄까요? 그래도 조금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함께 수고한 친구들 또 손 한번 꼭 잡아볼까요? 자, 그럼 먼저 고등부 민사 부문입니다.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광주, 전라, 제주 지역 예선 최우수상 넷 중에 한 팀은 됐겠죠. 저는 정말 박빙으로 봤었는데요. 발표합니다. 최우수상 남성고등학교 로고스팀 축하합니다. 네, 최우수상 팀을 지도하신 지도교사 이용환 선생님 역시 지도교사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군산제일고등학교 CPS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은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 사군자팀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로이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3개월 정도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지역 예선에서 최우수상을 타서 서울 본선에 올라간 것처럼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서 꼭 올라가고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큰 상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선에 나가서 특별상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본선에 나가게 되면은 순위권 안에 꼭 들어 광주, 전라, 제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고등학교 로고스 화이팅!